봄이 왔습니다. 봄 좀 즐기다 왔는데 로맨스 영화 리뷰하는 제 인생이 레전드죠. 쉬바 우리나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13년 전 영화입니다. 조져버린 제 첫사랑이 떠오르는 영화죠. 주인공은 크게 두 명입니다. 마치 제 20대를 빼다 박아놓은 듯한 찐따왕 중왕전 유력한 우승후보 승민이 행님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수지 배우님이 맡으신 서연이 누나입니다. 수지 배우께선 이 배역을 통해 단숨에 국민 첫사랑으로 거듭나 버리셨습니다.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데 과거 대학 시절 승민이 행님과 서연 누나의 첫사랑 얘기가 내부 이야기를 맡고 있고요. 이 시점으로부터 15년 후의 현재가 외부 이야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시점을 번갈아 가면서 영화의 서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승민이 행님은 이 1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성형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는 현재의 서연 누나가 15년 만에 개뜬금없이 승민이 행님을 찾아와선 개뜬금없이 집 좀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승민이 형은 건축학과를 나와서 집 짓는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 승민이 행님 첫사랑이고 나발이고 얼굴 까먹으신 모양입니다. 누구? 나 몰라. 세요? 이 새끼 뭐야? 처음엔 안 된다고 거절하다가 영화 진행상 당연히 오케이 때리시고요. 집 짓기 전 협의 과정에서 과거의 서사를 조금씩 풀어나가죠. 서연 누나는 제주 출신입니다. 감귤 누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음대생인데 전공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건축학개론 수업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건축학과 특성상 남아구 여러분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남자 찾으러 왔다는 개소리였고요. 여기서 운명적으로 승민이 형과 만나죠. 근데 이게 웬걸? 둘은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기까지 했죠. 타는 버스마저 같은데 바로 헬렐레 모드로 가보지만 오늘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같은 수업에다가 사는 곳도 비슷하고 여기에 존의 서연이 누나는 서울에 대해선 잘 모르는 이 상황. 그야말로 승민이 행님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걸 냅다 걷어차버리려 하시죠. 병신. 그러나 역시 걸크러쉬 감귤 누나. 상여자답게 먼저 승민이 형에게 숙제 플러팅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찐따 승민이 형은 역시나 이걸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삽질의 끝판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진짜로. 그래도 둘은 이걸 계기로 좀 더 친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너도 말 놔. 제가 못 나요. 너라니까? 아 갑자기 막 놀아보면 제가 못 나요. 이 와중에도 예의 바른 찐따 행님 또 삽질 중이시죠. 병신. 대놓고 거리두기 중이신데요. 저라면 말 놓는 순간 내 여자다? 어쨌든 영화는 이렇게 내부 이야기인 첫사랑의 서사와 외부 이야기인 현재의 집 짓기 서사를 번갈아가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현재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즉 승민과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참고로 여러분, 뜬금없지만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납득이 행님이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행님이 승민이 형 첫사랑 아작낸 것에 공이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썸 타시는 분이 있다면 주변 얘기 듣지 마시고요. 썰도 풀지 마세요. 차라리 연애 유튜브를 보시고 행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티빙, 넷플릭스 등 여러 OTT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 APM5천은 나올 것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영화. 이번엔 거의 20년 된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리메이크까지 된 영화기도 하죠. 여기서의 썸남 썸녀는 쌍윤이 행님과 륜미 누나 사랑해요. 앞서 봤듯 피아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쳐버리는 상윤이 행님이신데요. 여기선 샤오이 누나와 학교에서 로맨스를 펼치시죠. 고등학교가 배경인데요. 학생들 치고는 좀 사그신 것 같긴 한데 둘은 옛 음악실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 역시 그야말로 운명이었죠. 여기 샹윤이 행님은 그래도 찐따 승민이 형보단 낫습니다. 피아노 플러팅도 할 줄 아시고요. 은근하게 미소 지으면서 사람 애간장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샤오이 누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예쁩니다. 어찌됐든 둘은 조금씩 친해지는데 피아노도 같이 치고요.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생기발랄한 달달함이 많이 느껴짐과 동시에 제 인생 현타 오기 시작하죠. 이 와중에 우리 상윤이 행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샤오이 누나 라이벌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판에서는 연진이 누나인 것 같죠? 이름은 모르고요. 그냥 샹윤이 행님을 많이 좋아하는 누나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점인지 그냥 영화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막 적극적으로 플러팅하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한 건 하는 누나죠. 도대체가 옆 나라들은 썸이란 게 없는 건지 작중에서 묘사가 잘 되지 않은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냅다 키갈 갈겨버리시는 상여자시고요. 서사상 결말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라서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판타지가 결합된 로맨스 영화죠.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꽤나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썸 타는 분과 영화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되어 올해 개봉했는데 원작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특히 피아노 배틀씬에 대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듯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국판 리메이크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작을 아시고 보셔도 비교하는 재미 역시 있을 거고요. 여담으로 영화를 현실로 좀 대입해 봤을 때 우리 샹윤이 형 은근 밀당이 좀 있습니다. 샤오위 누나가 계속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떠보기도 하는데 샹윤이 형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삑사리가 나더군요. 당겨야 할 때 밀어버리는 붕딱인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론 여자에게 사랑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남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당연히 영화 속 서사를 위한 빌드업입니다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은 확신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시면 여러분의 연애가 더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화 걱정하겠습니다. 씨발. 이 영화도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런저런 OTT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俺時間を戻せる言っただろ時間を戻せるって 마지막 일본입니다. 일본 제1의 존잘남이죠.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서 기타까지 잘 치는 사람이죠.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이 리쿠행님과 아오이 누나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데요. 이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 아오이 누나는 보컬과 작사를 맡고 있고 리쿠행님은 일렉 기타와 작곡을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베이스와 드럼 행님은 미안한데 관심 없고요. 사실 베이스 행님이 우리 아오이 누나를 좋아하고 있죠. 이 행님과 리쿠행님, 아오이 누나 3명, 일본식 표현으로 미묘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리쿠행님은 이딴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님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초능력자거든요. 사실 정확히는 초능력자는 아니고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레코드판이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쿠행님은 허구한 날 레코드판을 돌리셨습니다. 아오이 누나 생일 선물로 레코드판 모양 초콜릿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생일 축하 노래가 담겨 있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보지도 못하고 처먹으셔서 시간 돌리시고 기타 연습해서 보여주겠다고 돌리시고 아오이 누나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이라면 모조리 다 시간 돌려서 준비하시는 기가 막힌 행님이십니다. 일본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작품 내용만 보면 일본도 역시 썸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죠.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스키데스 하면 사귀는 느낌인데요. 어쩌면 그동안은 자기 마음 거의 다 숨기고 있다가 누가 먼저 자기 속마음을 보이냐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밀당이고 나발이고 그냥 속마음이 도대체가 뭔지 모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밀당이랑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리쿠행님이 아오이 누나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어찌됐든 그냥 관심 없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리쿠행님은 베이스 행님이랑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아오이 누나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중인물들 입장에선 답답하게 느껴질 만도 합니다. 물론 관객들은 이 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요. 일본 분들의 만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쿠행님은 거의 아오이 누나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위해서 시간을 돌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간을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오이 누나가 주구장창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죠. 거의 주어진 운명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이 운명을 거슬 수 없다는 것이 작중 서사의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운명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리쿠행님의 어떻게 보면 처절함이 서사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마치 둘의 로맨스는 부가적인 요소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앞서 소개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겉으로는 가장 잔잔해 보이고 일상적인 사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안으로는 휘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이 영화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얘기해 보시거나 보시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짝사랑 상대라면 이 영화를 이야기거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OST죠. 아이오쿨이란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멜로디도 멜로디인데
가사 전체가 그냥 영화 내용 자체라서 영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인상 깊은 노래였습니다. 작중에서도 물론 나오고요. 가수가 본업이신 미화님이 부르셔서 더 듣기 좋았습니다. 너와 100번째 사랑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다양한 OTT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샘솟는 계절입니다. 연애 중이신 분들이면 항상 행복하시고 연애를 하지 않으신다면 사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컨텐츠는 오징어 게임 시즌3 게임 예상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달도 더 전에 만든 컨텐츠인데 유튜브를 찾아봐도 그 누구도 신규 컨텐츠가 없어서 그냥 제가 올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